뭔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간만에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한 게 아까우니까, 사실은 얼굴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 그래도 한번 한 화장 뿜 뽑자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눕눕이야. 찰랑거리지 머리도 샤워됐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이제 4번째 영상인데, 생각보다 좀 구독자분들 피드백도 되게 좋았고, 사실은 파일럿 방송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어서 지인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많이 공감들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제 4번째 영상을 찍게 됐어. 뷰도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주고 있고, 그래도 댓글로 소통이라는 건가? 어쨌든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은 느낌? 그래서 이번 주 게스트는 뭐 다들 저번 방송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럭키식스님을 모셔볼까 해. 나랑 나이대가 비슷하셔가지고 이제 한 2번? 3번 정도 개인적으로 뵀는데 말도 되게 편하게 하시고 좀 친구처럼 해주셔서 좋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취미생활을 생업으로 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또 해줄 수 있는 조언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릴레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됐어. 우리 한번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럭키식스님을 모셔보도록 할게. 좀 이따 봐. 그러면 오늘 드디어 게스트인 럭키식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럭키식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보드게임 관련해서 액세서리 제작하고 있는 럭키식스라고 하고요. 지금 저 올해로 딱 4년 차 정도 됐네요, 시작한 지. 그래서 뭐, 보드게임 액세서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라고 하시면 오거 말고 다른 것도? 뭐, 오거나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토큰이나 피규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덱박스라던가, 바인더라던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보드게임에 사용되는 부가적인, 게임을 제외하고 부가적인 것들을 모두 다 액세서리로 칠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라고 부르지만 나는 잡동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맞습니다. 오케이. 없어도 되는 것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는 나이대가 비슷하대요. 동년배. 그래서 우리 야자타임 할까요? 그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죠. 나도 그냥 럭키라고 부를까? 식스라고 부를까? 럭식이라고 부를까?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잘 안 나지네. 나의 아우라가.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게. 그게 뭐 편하니까. 그럼 저도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투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나도 사투리가 생길지 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울산 방법이 분이시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경상남도 남자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럭키식스를 우리 한 2번 봤나? 봤죠? 봤나? 실제로는 두 번 봤습니다. 2번이나 봤단 말이야? 내가 한국 갈 때마다 봤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내가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네. 이제 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걸 내가 대변해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몇 개를 뽑아봤는데, 네. 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4년 동안 지금 사업을 시작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취미였잖아. 보드게임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냥 다 취미로 네. 보통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드게임을 취미로 하다가 이걸 사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전향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어? 이거는 사실 뭐 대부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제가 보드게임을 해온 지가 거의 18년 가까이 돼가는데, 고등학교 때 카타 처음으로 하고. 고인물.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액세서리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자주 꺼내고 싶은 게임들이 불편할 때가 있고, 뭔가 좀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뭐 누가 이런 거 쓰더라, 뭐 좋은 것들이 있더라 해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일단 국내에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 국내에는 하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해외 구매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해외 구매를 하려고 해도 거의 제품값이, 그때 당시엔 또 배대지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값이 거의
배송비 값이랑 동일한 수준이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국내에 파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마침 주변에 그런 그러니까 보드 게임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분이랑 좀 협업을 해서 좀 시작해 봐야겠다.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국산화를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리고 사업을 하게 사업을 됐고. 생각해 두고 이제 뛰어든 거야? 그럼 이걸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러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소소하게 주변 지인이랑 내 거 정도만 만들어 보자. 요 정도 느낌으로 그냥 시작을 한 거였고, 그리고 이런 걸 또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애초에 이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냥 뭐, 작게 한번 돈 조금 뭐 투자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됐지. 야, 가진 자의 여유 아니야, 이거 너무? 가진 자의 여유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초기 창업 비용 자체가 한 1,000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넘게 들었지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 물론 뭐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이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에 그냥 진짜 무턱 빼고 시작했어. 하긴 젊을 땐 시도해보고 망해도 손해는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일을 그만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많이 있진 않았지.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오거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 이제 오거나이저. 그러면은 약간 나도 내가 3D 프린터를 이제 써보니까 알지만 오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임에 오거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막 머리도 좀 아픈 일이잖아. 막 규격 재고 막 어떤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이게 딱 맞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럼 그런 것들에 나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이렇게 다가가는지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 것 자체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치. 지금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적은 편인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무조건 게임을 해보는 거. 게임을 좀 많이 해보고 그 게임을 해보면서 내가 직접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어떤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어디를 어떻게 묶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만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나랑의 차이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메이지 나이트라던가 좀 볼륨이 크고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기타 뭐 초중급의 유로 게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추가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메이지 나이트나 주로 메이지 나이트 뭐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뭐 관계의 저택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야. 이렇게도 보통 오거나이저가 나오기 전까지 프로토타입을 거의 비슷한 오거나이저로 한 10개? 15개 정도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게임은 그 전에 당연히 해보는 거고 게임을 해보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라는 게 나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뭐 전부 다 해볼 수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간단하게 태풀 정도만 돌려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구상 자체를 한 다음에 보통 제작을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건을 박스에 넣기만 위한 오거가 아니라 플레이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성 좋은 오거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 뭐 컴포넌트 자체의 한계라던가 아니면 박스 공간의 한계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여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고려를 하는 편이지. 확장 많은 게임은 진짜 까다롭겠다. 확장은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본판만 있는데 해외에 확장까지 나온 경우 그리고 그 확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근데 국내에는 나올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확장이 또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좀 사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다음 해외에 나왔으면 웬만하면 해외판 구매해서 해외판까지 넣어보고 그래서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넣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추후에 나온 확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확장을 위해서 배려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보드게임 박스가 거의 규격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많은 편이지. 어머, 구입하고 다시 안 하실 영문판 게임 구합니다. 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미 몇 개 드린 것 같은데요. 만세!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일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 그지? 그냥 뚝딱뚝딱이 아닌 게 확실히 좀 많이 고민한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보드게임 자체가, 요즘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게임에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다음 게임, 새로운 게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거나이저랑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애착이 가고, 좀 더 자주 돌리고, 그래야 이제 이런 필요성도 느끼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또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오거나이저를 사기보다는 게임을 하나 더 산다라는 마인드가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으니까 요즘 갓게임이 그래서 안 나와. 그 정도 이렇게 다 그것도 해주고 싶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메이지나이트 같은 게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거나이저 들어가는 품에 대비해서 실제 비용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요즘에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거나이저 사업 자체가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지도 못했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건 이따가 더 들어보고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럭키6라는 이제 간판을 내걸었는데 또는 뭐 아이디도 내걸었는데 이거에 뭐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엄청 간단해요. 이게 아까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당연히 상호명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로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막 생각을 해보다가 보통 이제 보드 게임에서의 주사위는 육면체고 육면체 중에서도 뭐 보통 다양한 기능을 갖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6이 제일 좋은 숫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그러면은 럭키 세븐보다는 약간 보드 게임계에서는 럭키 6가 좋지 않을까 뭔가 보드 게임이랑도 잘 어울리고 느낌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덜컥 지은 이름입니다. 맞아. 6이 좋지. 그렇죠? 그러면 4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 네. 그러면 취미가 생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을 4년 동안 후회한 적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그 후회한 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봐. 일단은 보드게임 하면서 당연히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일 테고, 근데 큰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작은 후회인데 어떤 거냐면,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제 느꼈던 건데, 보드게임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드게임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세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제 실제로 내가 돈을 만드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게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파이가 큰 시장에서 경쟁은 물론 더 치열하겠지만, 나눠 먹을 파이가 큰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시장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보드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일반인들한테 많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고, 약간 그 정형화된 구매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그 시장의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난 또 보드게임 안에서도 보드게임 액세서리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 작은 파이의 시장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차라리 좀 더 큰 파이에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하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 자체에 아쉬웠던 점이 한 번 있었고, 그거 말고는 크게 후회했던 점은 거의 없는데, 아크릴 같은 거는 가벼우니까 수출할 만하지 않아? 한번 고민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옛날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다가, 이제, 지금 보는 부분이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닌데, 가벼워도 일단 기본적으로 배송비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가격적인 것과 디자인적인 것에 경쟁력을 갖더라도, 이제 배송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사실 해외 쪽은 지금 판매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진 않아서 아마 올해 중순쯤 됐을 때, 이제 이런저런 상품이 좀 준비되고, 해외 샵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 마케팅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해외 파이랑 국내 파이를 지금은 따로 말하고 있었어. 해외는 사실은 뉴님이 더 잘 알겠지만 보드게임의 파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겠지. 오케이. 그래도 그 정도 후회면 그래도 괜찮네. 나는 사실은 이거 자체를 후회했던 적은 거의 없어.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아쉬웠던 부분.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지만 했더라면 조금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 정도. 오케이. 그러면 그거 외에도 이렇게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힘들었던 시기랑 나름의 극복했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 당장 번뜩이 생각나는 건 이제 불났을 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그 본업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뭐 저녁 먹고 한 8시부터 뭐 한 12시까지 일하다가 뭐 한두 시간 잠깐 자고 또 새벽 2, 3시부터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또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잠깐 자고 나서 1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불이 나 있는 거야 집에. 집이 아닌데 공방에 불이 나. 집이 공방이었지. 너무나 생생했는데 이제 바람막이 커튼이 배가 임신한 임산부처럼 배가 빵빵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었는데 바람막이를 열고 이제 문을 열면 이제 기계가 있는 기계실인데 바람막이를 딱 열었는데 탄내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안에 시커먼 연기랑 불길밖에 안 보여. 불길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막 온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소방서 오고 해서 불을 끄긴 껐는데 이제 사실 멘탈이 나간 거지. 그때는 기계도 한 대였고 이제 뭐 공방은 완전 잿더미라기보다는 기계만 탔지만 이제 연기로 이제 공방이 막 수땡이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거기서는 그냥 아무도 안 다쳤다. 그리고 막 집이 불타지 않았다, 공방이 불타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오히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복구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불났을 때 당황스러웠던 점이 좀 힘들었는데, 뭐 그건 사실 극복할 게 없었어. 그냥 하나씩 하다 보면 어차피 일상으로 돌아와지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치워냈던 거고. 기계가 전소가 됐었어? 전소는 아니고 부분 전소가 됐는데 이제 떼어내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도 부르고 뭐 그거 하면서 또 이런저런 공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었어. 또 누가 막 이게 뭐 불났다는 게 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말, 눈속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여가지고 이게 나는 그 공방을 가봤잖아. 그렇지. 시꺼먼 그 슬림 자극을 다 봤잖아. 어머, 이거 왜 이래?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런 말들이 되게 상처로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렇게 당장 바로 기억하는 게 그런 말들이 되게 상처로 다가오더라고. 나는 그렇게 커뮤니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닌데, 사람들 말이나. 근데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막 그때 막 연예인 악플을 받으면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연예인들이 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나는 되게 소소하게 받았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지금은 이제 UV 프린팅으로 이제 아크릴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본업을 병행할 텐데, 이것도 해봐야겠다 해서 기계도 사고 세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막 이랬는데, 기계가 되게 잘 고장났거든. 근데 막 밤새도록 일하고 막 하는데 계속 기계는 고장나지, 출근은 해야 되지, 갔다 왔는데 피곤한데 일은 많지, 저 기계는 고쳐야 되지, 막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막 뱅뱅 도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 막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진짜 못 자는 상황에서도 막 일이 안 되고 해야 되는 일은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기계는 고장나고 이러니까 그때 막 혼자도 울고 막 엉엉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결국 그냥 그 기계는 놓아줬어. 이제 이거는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겠다 해서 놓아줬고. 이제 그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라고 하면 투자 실패인데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나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응? 이거 얘기인가? 그 나무 얘기. 나무? 나무 얘기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기억났다. 그때 좀 되게 좀 힘들지 않았어, 나름? 그때도 그랬는데, 나무 같은, 그거 맞아요. 특히 또 그랬는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는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나무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제 뭐, 비교글을 올리면서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다, 뭐 증명이 안 된다, 뭐 사기다, 뭐 이런, 이것들이 아토피가 걸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아무런 증거 없이 오해만 가지고 이렇게, 뭐 결국 그거는 이제 증명서를 보내면서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또 해외에 자작나무로 바꿨던 것도 있고, 사실은 오거나이저를 제작해보면 자작나무가 겉표면이나 이런 건 좋아 보이지만, 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MDF가 경도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등급만 똑같다면 사실은
나오는 포르말데히드가 똑같기 때문에 구성이 똑같거든. 근데 자작나무가 더 좋다는 약간 여론이 국내에 이미 형성이 되어버려서 MDF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워. 아,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죠. 근데 너무 하지만 다 지난 이제 일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을 때라 가지고 그걸 좀 유두리 있게 넘기는 방법을 또 더 몰랐을 수도 있어. 초반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밑밥 아, 깔았다. 아, 내가 과거에 이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네. 했던 그런 대처들 중에서 혹시 조금 아쉬웠던 적이 있어? 또는 좀 다르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었던 적이 있거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주로 뭔가 대처를 하게 되고, 이제 뭔가 보여주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답변해줘야 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답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또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하고 나에 대한 공정성을 밝혀야겠다. 커뮤니티에서 되게 그렇게 열심히 댓글도 달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랬던 부분 자체가 뭐 해명해야 될 부분은 해명해야 될 때도 있지만 좀 작은 것들이나 지나가도 됐던 부분들은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 굳이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뭐 오해가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오해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과 제품으로 풀 수 있었는데 그 뭔가 온라인에서 특히 막 글로써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다가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잦더라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때 차라리 보다는 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오해와 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럭키섹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뭐 처음에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보드게임 좀 하고 럭키시가 시작하고 봐오신 분들은 아마 초창기 때 뭐 표절 얘기 많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해외 사이트를 참고했다는 건 사실 이미 공표를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고 아이템을 만들면서 내 아이템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안 보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보는 거고 나는 나만의 아이디어로 또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뭐 표절이네 아니네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당하게 표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글룸헤이븐 원소판 이 부분인데 글룸헤이븐 원소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글룸헤이븐 오거나이저를 한창 만들 때 애쉬에서 그걸 봤어. 내가 봐도 이게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이쁘고 좋았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작자의 동의 없이 그냥 내가 만들었어. 똑같이? 만들고 한글로 번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지. 내가 기억해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했어. 거의 비슷해서 그거를 판매를 시작한 게 아니고 단톡방에 올렸어.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뭐 누구에서 빼왔다, 누구에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왜냐면 그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품 출시하기 전에 뭐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단톡방에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된 거지. 똑같이 만들어서 표절을 했다. 승인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직 출시도 안 한 제품을 뭐 표절해서 만들었네, 안 했네,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너의 디자인을 쓰고 싶은데 괜찮겠냐 했는데 또 마침 디자이너가 흔쾌히 예스를 해줘서 그럼 써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쓰면서 제품을 판매를 했지. 이제 근데 뭐 이제 나중 가서 사람들이 뭐 날짜가 안 맞네, 뭐 언제 얘기했네, 얘기를 우리가 글을 쓰고 했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이거에 꼬리를 물고 막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뭐 단톡방이든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럭키식스로 있는다고 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업체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내가 그쪽 분에서 잘못한 게 맞고,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단톡방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럭키식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만약에 참고를 하면 참고를 했다.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를 사왔으면 사왔다. 디자인을, 뭐 그런 부분 이제 공지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인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리고 성장통 같은 거네. 그지? 어떤 것 같다고? 사업의 성장통.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제 특히 이제 해외 애쉬나 뭐 아니면 다른 데들 보면 그렇게 다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 이거는 공식 제품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어디에 디자인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그게 근데 내가 럭키식스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나는 이걸 항상 느낀 거야. 한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런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소송의 나라잖아. 정말 뭐 무슨 하나 나라? 소송. 아. 소송의 나라잖아. 법적 사람이 많은 나라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 걸 실수하면은 나락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제품을 팔거나 참고하거나 그러면 항상 순서가 이제 원본 출처자한테 이제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은 약간 두리뭉실 넘어가는 문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약간 그런 저작권이나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거기에 대한 소송이 해외처럼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으면 사실은 사람들 말대로 이제 본 저작권자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일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아, 잘 맞아. 몰랐구나.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 현재 판매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때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원 제작사한테 사실은 이 디자인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팔지 않거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따와서 내가 이런 걸 팔고 싶다라고 그래서 허락을 구했잖아. 그 이제 사람들한테 사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일했던 것 같다. 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원 제작자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았다. 까지만 해도 사실은 됐었어. 그지? 그치. 이제 거기서 내가 잘못했던 거는 이제 그냥 나는 나만의 관점을 세웠던 거지. 이거 출시를 안 했고 출시하기 전에 허락받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가짐이 돼버린 거야. 이제 말한 것처럼 출시 전에 이미 만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럼 우리가 말 안 했으면 출시 전에 허락 안 받았을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미흡했던 게 맞지. 이제 좀 더 성장통이지.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단편적인 사고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강하게 와서 부딪히면 당황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없잖아. 바로바로 좀 잘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대신에, 그때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막 누구지?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난 이제 국내 이제 새로 생긴 액세서리 업체다 보니까 이제 환영하시는 분들은 대거 많이 환영해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사소한 걸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의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론라인 점점 커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안 돼. 그런 거기까지 걸 안 되게 잘랐어야 됐어, 사실은. 그지? 그냥.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말했던 것처럼 성장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한번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유들유들하게 좀 더 넘길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그치. 언매치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매치드는 사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확장도 기다리시고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안 가져왔으면 다른 데서 가져와서 확장 다 했을 건데 왜 가져와가지고 다른 데 확장도 못 내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언매치드가 이제 럭키식스에서 낸 첫 번째 보드 게임인데 이거를 낸 데는 사실 사연이 있어. 이게 아는 분이 이 게임이 되게 재밌다, 되게 참신하다 라고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어. 근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재밌구나. 쉽고 간단한데 테마에 몰입도 잘 되니까 게임이 좋다. 이 게임 한글판이 나올 법한데 어디서 안 나오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까 한 2군데서 컨택을 했다가 가격적인 부분이 IP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다 포기를 했다는 거야. 이미 지나간 버스? 이미 지나간 버스가 2대야. 이미 내가 어디라고 엎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나간 버스가 2대고 그리고 내가 거기 ELO에 얘기를 해서 지금 한글판 진행 중인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가 한글판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단가를 받았는데
단가가 진짜 이거 보드게임 팔아서 남는 건지 싶을 정도의 단가인 거야. 아, 가격이 그래, 높았구나. 엄청 높았어. 그래서 근데 내가 미니어처 나는 이제 옛날부터 게임을 해외에서도 많이 샀으니까 나의 기준은 미니어처 마켓이란 말이야. 미니어처 마켓보다 한국판 선주문가가 비싸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환율 근데 적용했을 때. 환율까지 다 고려했을 때도. 근데 걔네가 준 단가에 미니어처 마켓 단가를 빼면 내가 그 1750개를 찍었거든? 확장 많이 본판, 찍었네? 언매치드 본판, 그 다음에 확장까지, 그러니까 본판 1000개, 확장 750개, 1750개를 찍었어.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내 인건비 안 넣고, 다 팔아도 500만원 남았어. 1750개를 다 팔면 500만원이 남는 수준의 단가야. 근데 했어. 이 게임을 한국에 내고 싶어서. 진짜 열정으로 한 그러니까 거네? 그런 것도 있지. 사실은 그냥 이 게임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더 좋은 게임, 더 마진이 좋은 게임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해보고 재밌던 게임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딴 데서 안 한다니까 했는데, 그 확장을 내가 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마진이 적었지만, 확장까지 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지.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기간이 얼마 정도 돼, 보통? 거기 이제 매달렸던. 그거는 번역, 검수, 디자인, 이걸 다 나도 혼자 샘플까지 했기 다 때문에, 하니까. 아우, 직접 한 거야, 다? 내가 직접 했으니까 500만 원이 남아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외주를 주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번역도 직접 했구나. 기억난다. 그때 내가 이거저거 물어보던 거. 그지? 맞아요. 번역도 직접 했고, 왜냐면 뭐 어차피 해외에서 살다 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영어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뭐 거의 한 3-4달 틈틈이 계속 작업했던 것 같아. 뭐 디자인도 보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샘플도 받아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그리고 내가 그래픽적인 그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박스나 이런 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그림이나 이런 배치를 또 해줘야 되잖아. 한글로 또 로고도 바꿔줘야 되고. 폰트 찾는 그런 것도 일이더라. 그런 것도 이제 되게 힘들더라고, 생각보다.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아쉬웠던 건 이제, 오타가 2개가 나왔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 나는 이거를 좋은 마음에 했는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상업화가 돈 벌려고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보이니까, 사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어. 내가 고객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돈이 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그렇지. 돈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본다. 그리고 이제 확장 같은 경우에는 IP가 너무 많이 걸려있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자체에 풀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걸 제외하고 아시아 자체에 풀릴 수 있는 언매치드가 2개밖에 안 돼. 그 2개는 지금 논의 중이긴 한데, 지금 업무가 좀 바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사실 할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올해 안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러네. 보니까 IP 있는 게 꽤 많네, 확장 중에. 대부분 IP가 있고, 특히 뭐 마블, 주라기 공원 이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낼 수 없어. 아시아에 낼 수 없어. 아시아에는 영어판 외에는 낼 수 없다고 이미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EL 쪽에서도 나한테 이제 영문판이라도 팔래라고 해서 오퍼를 줬는데, 영문판을 파는 거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 라이센싱 그거 자체를 안 했고, 그래서 일단 주라기 공원이랑 마블 쪽 그쪽은 나올 수 없어. 한국판으로는 일본판이든 중국판이든 아시아 쪽은 나올 수 없다. 이건 럭키식스가 아니어도 안 됐던 거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아시아 물량을 받아. 그러니까 뭐 계약할 때도 한국 몇 개 찍을래 이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몇 개 찍을래를 해서 이제 아시아 걸 총 취합해가지고 EL로가 오퍼를 하는데, 이제 그 오퍼 자체가 안 먹힌 거겠지. I see. 그래서 언매치드는 상황이 그렇다. 그래도 나올 확장이 1-2개 정도는 아직 의논 중이다. 의논 중이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마 그래도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확답하지 않겠다. 오케이. 좀 열정페이기도 하네. 사실 좀 구매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남겨먹는지 모르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돈 주고 그 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사실은 뭐 모든 소비자가 그렇지.
아무래도 코보기나 딴 데서 가져왔으면 분명히 더 많이 팔리고 더 알려지고 좋은 게임이 됐겠지만, 그만큼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한 거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낼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미 버스가 2대가 지나갔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한글판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하게 된 거라서, 좀 그 그러면- 부분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 출판을 그대로 다시 했을 것 같아?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안 해. 안 해? 진짜. 절대 안 해. 아니,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것까지 같이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번역 디자인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 그 기타 부가적인 일들을 다 내가 혼자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드 게임 출판하면 이제 다 같이 하잖아. 오타 찾기. 그다음에 그 틀린 거 찾기 하잖아. 글 하나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그래서 사실 그리고 언매치드 본판에도 이제 그 카드가 2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을류를 잘못 적었고 이제 이거는 게임에 그 지장이 없지만 그 하나는 이제 한 명을 빼먹어서 이게 한 명이 아니라 2명처럼 보이게 된 거야. 아, 그건 조금 컸겠다. 맞아.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는 이제 그게 언매치드 나가고 곧 있다가 코브랜포그 추가 확장을 발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이때 같이 찍어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코브랜포그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점점점 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AS가 점점점 밀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미숙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건 그냥 공지를 해주고, 아니면 뭐 선 제작을 하던가, 아니면 공지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런 부분에 많이 미흡했던 거지. 해줄 건데, 곧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점점 미리 밀리는데, 그 밀렸을 때마다 그냥 공지를 한 번씩만 해줬어도 사람들이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제, 곧 하면서 공지도 미루다가, 나중에 이게 일이 커진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많이 아쉽지. 그때 그냥 공지라도 이렇게 좀 꾸준히 하고 소통만 했어도 좀 더 이렇게 잘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사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그 정보를 전혀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한시열 같으니까 더 그럴 수 있지. 맞지. 사실이야. 뭐야. 나이롱 사업이었네. 나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나이롱 하지 누워있는 그랬어. 나이롱 누워있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래도 이게 농담이고요. 다행히 하나하나 배워서 좀 실수를 점점 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첫 수작 배부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치. 숟가락 차이지. 그쵸. 다이아몬드 숟가락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파야 된다, 숟가락으로. 맞습니다. 파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좋은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것들도 있잖아. 그러면 사업 당연히 있죠.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뿌듯하다. 또는 되게 좋은 기억이다. 이랬던 순간들이 있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일단은 이제, 뭐 내 홈페이지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우리 스토어 말고, 이제 다른 보드게임 관련 스토어에, 이제 해외 액세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액세서리가, 그러니까 우리 액세서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제 국내 사람들이 꼭 해외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내 액세서리가 이렇게 생겨서 옵션이라는 게 생겼구나. 국산화에 성공했구나. 라는 그런 걸 볼 때 이제 뿌듯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 시작했으니까 그게 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이제 내가 보드게임을 취미로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내가 한 개인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랑, 내가 럭키식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특히 뭐 보드게임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보드게임 외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지. 이제 그렇게 만나면 이제 또 다양한 시각도 볼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견해도 들어볼 수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제일 좋았지 않을까. 사업가로서의 럭키식스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자로서 럭키식스로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그게 뭐 보드게임의 모임이 됐든 뭐 아니든, 지금 우리 단톡방 사람들하고도 이제 종종 모임을 이렇게 가지거나 만나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임도 사실은 이제 뭐 개인으로서도 분명히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럭키식스라는 뭐라 그래야 되냐. 럭키식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만났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슈필 처음 갔을 때,
이제 아,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 약간 이런 느낌? 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 좀 이따가 할 거야. 뭐야, 완전 그래서 그거네. 사장님, 멋있다. 뭐가 있어요? 좋아. 나도 사장님 하고 싶어. 사장님하고 제일 좋은 건 출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거. 그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늦게 출근하고 뭐 이래도 who cares? 아니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죠. 그게 사장님입니다. 그 뭐라고더라? 저는 월급 안 받는 사장. 근데 진짜 잦아요. 직원 월급 주면 제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농담이고요.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직원이 생겼다? 그쵸. 지금 직원이 있죠. 이제 밥 지금 주기도 혼자서 할 됐네. 만큼의, 그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음, 혼자 할 만큼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계획이야? 이렇게 막 좀 더 직원도 늘리고 좀 더 사업성을 키워보고 싶다? 아니면 이대로 좀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 어때? 사업성은 키울 겁니다. 무조건 키울 거고, 직원도 늘려야 되고, 그냥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제 보드게임 관련됐지만, 보드게임 외적으로도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뭐, 어쨌든, 키우겠다. 라는. 나 알바 자리 하나 줘! 싸게 해줄게! 뭐요? 뭘 싸게 해준다고요? 알바 자리 하나 주세요! 싸게 해줄게! 일단 한국부터 넘어오세요. 아니, 그 리모트 워크, 뭐라 그러지? 재택근무! 안 됩니다. 왜, 재택근무 같은 거. 네, 해외 지사 해주세요. 재택근무 했다가 칼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IT 업체? 야, 진짜 무서워, 이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에요. 재택근무는 우리 업계라기보다는 제 그 상식이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됩니다. 되게 디자이너 빼고 다 출근해야 돼. 옛날 사람이네, 이 아저씨. 저 옛날 사람입니다. 디자이너는 집에서 일해도 돼. 그럼 디자이너 외에 딴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 나 가서 입 털게. 온라인으로. 안 돼. 야, 짠돌이, 씨. 짠돌입니다. 사업하면 다 짠돌이가 된다고요? 나 밥 좀 사주고 그래. 불쌍한 해외 외노자인데. 근데 월급이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힘듭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제 사이트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어떤 건지 물어봐도 돼? 나는 어차피 한국에서 쇼핑을 안 하니까 잘 모른단 말이지. 그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는 어차피 내가 만드는 스토어니까 내가 올리면 돼요. 그래서 그치, 그거는 그치.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뭐 보드게임이나 뭐 보드게임 쿠팡, 그다음에 팝콘 Third 에듀 party? 뭐 이런 데 이제 third party, yes. third party? 그런 데다 올라갔구나. 그러면 긱스토어 같은 데도 좀 팔아줘. 긱스토어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긱스토어에 팔면은 그래도 이번 슈필에 가서 만났거든요. 오케이. 슈필에 가서 물어봐야지. 여기 딱딱딱 저장해놔. 오케이, 그럼 next question.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네. 나 원래 언매치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한 것 같아. It's okay. 그러면 다음 질문을 오케이. 바로 할 거야. 자, 네. 이거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었어. 취미를 생업으로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답이라기보다도 좀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아는 걸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핫하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될 수 있죠. 때랑 뭐 장소를 잘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일단 내가 잘 아는 거를 사업화 아이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뭐 크게 해서 잘 되면 당연히 크게 잘 되겠지만 크게 해서 망하면 크게 망하기 때문에 일단 작게 시작해서 이제 시장 반응도 좀 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몸집이 작아야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거를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서 하는데 본업을 그만두지 마라. 힘들었다며. 이게 그거 두 개 다 하는데 힘들었다며. 본업도 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힘들었다며. 힘들었지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왜냐면 오거나이저 이제 뭐 다른 사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사업 자체는 처음에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취미로 시작했고 사업할 생각으로 한 대량의 아이템을 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한 달에 벌어봤자 뭐 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이건 이제 매출이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 안 됐어요. 라면 먹고 근데 살았네? 근데 어차피 본업이 있었으니까. 어. 본업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이게 커지면서 이제 월급을 넘어서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사실 만약에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나도 아마 1년을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문을 오거나이저 또 낙서사에 관련된 업체들이 내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개 생겼다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도 작은데 이걸 나눠 먹으면 더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을 이제 좀 규모를 작게 테스트해보면서 천천히 본업을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게 베스트다. 그, 본업을 하면서 이거를 병행했는데 어떤 순간, 그러니까 몇 년 차쯤 돼서 이제 완전 갈아탄 거야? 사업을 시작한 지는 정확하게 2년 반 차에 갈아탔고, 되게 오래됐네? 이제 되게 오래 했죠. 2년 반 동안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오. 2년 반 동안 그럼 해봤자 같이 1년이겠지 했건만. 아니, 2년 반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2년 반 뒤에 이제 갈아탄 이유는, 일단은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월급을 넘어선 지는 아마 그때는 이미 진작 지났을 거고, 그, 사업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업에서의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기타 등등 많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내가 도저히 이 돈 받고 여기서 일 못하겠다. 야, 그냥- 돈맛 봤구나,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내가 보통 하루에 회사 출근해서 돈을 벌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버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집에서 제품 하나 만들어서 팔면, 이거 10만원,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될까? 쟤는 약간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할까? 내 시간에 이런 대한 시점과 내 가치에 대한 시점,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런 순간이 와.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주변에서 대도 안 하는 일로 자꾸 나를 쑤시면,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지. 나가야 되겠다. MG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만두었던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잡을 한 건데, 그리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 일을 안 그만뒀던 건 나도 이제 해외 영업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안 그만뒀던 건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낙하산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랑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처리가 안 되더라고.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 사람은 회사를 나가지 않을 사람이고, 그럼 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싸리? 사실 돈보다는 회사의 트러블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 보드게임 관련 사업을 안 했다면 훗날에 다른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성향이면. 그지? 했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뭘 해도 했을 것 같아. 지금 에이, 생각해보면 그런 안 해.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왜냐면 지금은 이 맛을 받고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재미를 한창 느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돌아가도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사업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예전에 이제 집이 막 빚이 생겨서 사업하다가 빚이 생기고 이런 적이 있어서 대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도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서 절대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네요. Never say never. Never say never.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업계를 이렇게 봤을 때 사업자로서 보드게이머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까?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뭔가 딱히 막 바란다 이런 거는 잘 없는데 저희 제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거 말고는 이런 야 빼! 잘 없어요. 나 이거 편집할 거야. 안 돼요. 이제 가끔 보면 좀 심한 AS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 이제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막 가끔 인터넷에 경미한 박선으로 막 올라오는 이거 AS 대상일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하고는 안 하지만 왜냐면 나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조금 부분에 AS 유연해지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조금만 유연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 나 그런 부분 말고는 뭐. 웃긴 걸 봤어. 그때 뭐냐. 그 박손 할인 같은 거 하잖아. 분명히 누군가는 이걸 박손이라고 생각하고 반품을 했는데 그 박손을 떨이 할인가에 산 누군가가 야 이거 박손 맞아? 라고 글 올린 거 보고 그치. 야 누군가에겐 박손으로 보이는 게 누군가에겐 하자없는 새 걸로 보일 수 있구나. 이게 좀 웃겼어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보이는 거고, 또 그리고 안 보다고도 우연히 딱 봤는데 하필 그 부분이 보이면 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니까. 뭐 박선이 됐든 경미한 뭐 토큰이나 뭐 카드의 데미지가 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만 너무 어그러워지자. 잣대를 들이밀지만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반품되고 하면 손해잖아. 이 손해가 결국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다음 물건 출시나 다음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손해를 감안하고 만들게 되잖아. 사실은 소비자한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반품도 하잖아. 막 샀다가 반품하고 샀다가 반품하고. 그럼 그 반품에 대한 기회비용이 고스란히 다른 물건들에게 반영이 점점점 돼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생기잖아. 그거는 절대 사실이야. 그걸 안 하면 사업한 사람이 바보인 거지. 그니까.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 AS 같은 것도 집계도 하고 이제 퍼센테이지도 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AS인지도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대체적인 데이터가 다들 있을 거야.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품가를 정할 때 AS 비용을 거기 물품가에 추가를 하지. 맞아.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가격 변동이 생기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안 좋은 거지. 크게 보면 안 좋은 거긴 한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기준이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잘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드게임 박스라는 게 아무리 포장을 열심히 해도 이게 파손이 될 건 어쩔 수 없이 또 파손이 되거든. 맞아. 왜냐면 배송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면은 당연히 파손이 안 되게 배송을 하겠지만 내가 만들고 딴 사람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안고 배달하지.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마치고 이제 좀 더 재밌고 밝은 얘기를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자 2022년에 슈피를 다녀왔잖아. 와 진짜 부러워. 네. 나도 못 가본 슈피를.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녀온 후기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하는 컨벤션하고 이제 해외 컨벤션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만나봤다 그랬잖아. 다른 퍼블리셔도 그렇고. 그런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줘봐. 일단은 슈필 자체는 그냥 단순 참가를 한 건 아니고 부스를 냈기 때문에 럭키식스라는 업체로 이제 가게 된 거고 원래는 가서 그냥 팜플렛 나눠주고 제품 전시만 해오려고 했었는데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가 생겨서 가서 판매를 했어.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1,000만 원 정도 물건을 이렇게 잘 팔았고 그만큼 또 호응도 괜찮았고 호응도 괜찮았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누군가를 당장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군데 컨택을 해가지고 뭐 보드게임 기기나 그다음에 이제 해외 우리가 잘 모르는 해외 작은 퍼블리셔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보드게임 같은 해외 보드게임 같은 그런 업체 사이트도 좀 만나고 그리고 그 이제 사실은 가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판 펀딩을 할 만한 보드게임을 하나 더 찾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군데 미팅도 했고 사실 우드크래프트 그다음에 라크리모사 히트 뭐 여러 가지 컨택을 했었는데 그 컨택을 한 것 중에 대부분이 이미 한글판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빠르다. 이미 대부분이 이제 한글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그 관련 회사랑 전에 작업을 해봤던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라크리모사 같은 경우에는 디비어 업체 건데 거기는 아스모디니까 이미 한국 아스모디에서 내기로 계약이 돼 있었고 우드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거인 메시나를 MTS에서 가져갔으니까 우드크래프트도 당연히 뭐 미리 얘기를 했겠지. 이거 만드는데 너 할래?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아마 프리로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매치드는 당연히 가서 얘기를 했고 어매치드 외에 이엘로 게임도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은 뭐 확실치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업체랑 사전 미팅을 조율해서 이제 다양한 미팅을 해봤는데 일단 업체들이 되게 호의적이야. 이제 나랑 럭키식스라는 업체가 아마 걔들한테는 이엘로를 제외하고는 다들 처음 보는 업체일 건데 미팅도 뭐 잘 잡고 만나가지고 자기네 게임 잘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연도 해주고, 게임도 하나씩 줄 때도 있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재밌으니까 해보고, 연락 줘.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렇게 만나는 게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는 슈피를 거의 4일 동안 풀로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좀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체험해보고 저것도 구경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판매가 너무 바빠가지고, 직원 2명이랑 같이 갔는데 실제 영어 되는 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비우면 그게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자주 생겨서 나는 이제 거의 붙어 있다고 정해진 미팅을 제외하고는 잘 안 갔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 제외하고도 이제 우리 제품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명함을 또 많이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견적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갔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온라인 샵 오픈해서 이제 그 샵을 또 뭐라 그러지? 그 홍보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됐던 게 이제 내가 가진 제품 중에 카르카손 타워가 있어. 이제 디스펜서라고 하지. 타워처럼 생겼는데 앞뒤로 이렇게 하면 타일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근데 그거를 첫날 차에 누가 와서 영상을 찍어서 카르카손 공식 인스타에 올렸나 봐. 대박. 근데 그거를 본 카르카손 작가가 자기네 그 다른 퍼블리셔들이랑 같이 4명이서 와가지고 그걸 막 찾아다녔대. 그래서 나 이거 드디어 찾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막 인스타에 막 올려주고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우리랑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직도 그 해외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카르카손 그 타일 디스펜서예요. 진짜 많이 팔려. 와. 이게 인스타의 힘이 진짜 무시를 못 하더라고. 그 사람이 뭐 물론 되게 친절하게 영상도 많이 찍고 막 인터뷰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영상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우연찮게 마지막 날 정리 다 하고 나가는 길에 톰 바세를 만난 거야. 사진 하나 찍고. 좀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기회가 있고 슈피를 간다 그러면, 안 가? 그 부스로 말고 이제 개인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로 가보니까 게임을 직접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게임을 막 그 자리에서 해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게임 한두 개 해보고 둘러보겠다 하면 사실은 이틀이면 충분한 것 같아. 4일은 너무 길었던 것 같아. 부스를 또 대여해서 갈 생각이 있어? 2023년, 24년 뭐? 아마 2023년에 부스 대여는 안 할 것 같고, 가게 되면 아마 개인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2024년에는 아마 그때 돼봐야 알겠지. 올해 좀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스 대여하면 알바 안 구하냐고 물어보려 그랬지. 부스 대여가 내가 이번에 그 독일 갔다 오고 부스 대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경비가 한 2천만 원 넘게 들었거든. 그래서 부스가 이게 비싸구나. 본전이 안 나왔어. 본전이 안 나왔지만 이제 갔다 했다 있었다 이게 중요해서 가긴 했지만, 카르카스 많이 팔리잖아. 그런 안 보이는 수입도 있지. 아니 그거 보이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말하는 비용은 지금 부스 비용이야. 거의 부스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들었어. 뭐 어쨌든 간에 나 앉혀놓고 영어 시키면 내가 열심히 팔아줄게. 너는 돌아다녀. 야, 비행기표도 여기서 가면 싸! 한국에서 가는 거보다. 내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요. 독일 가고 싶었는데. 그 게임은 가서 못 해봤겠네, 거의, 그러면? 실제로 해본 게임은 거의 없고, 이제 나는 못 해보고 이제 직원만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몇 개 해보고 그랬고, 나는 실제로 거기서 게임은 못 했고, 게임을 사왔는데,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거기서 사온 게임이 라크리모사랑, 그웨트랑, 아줄이랑, 뭐 이렇게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거의 현장 품절되는 것들, 아티와 스플렌더 듀얼 이런 걸 다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살 필요가 없어. 거기서 끝나자마자 곧 있으면 인터넷에서 다 풀려. 그 가격도 거의 비슷해. 진짜? 그래서 슈필에서 굳이 근데 이제 거기서 사는 맛이 있으니까. 뭔가 쇼핑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한두 개 사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아니면 살 수 없어. 다 사야 해. 이거는 약간,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만 딱 찍어서 하나만 사면 된다. 한두 개만 사면 된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짐도 무겁고. 그리고 난 거기서 다시 그 배송으로 보냈는데도, 배송비도 엄청 비싸고. 또 늦게 와. 트래킹도 잘 안 돼. 그러면 솔직히 빨리 살 이유가 없었네. 어차피 늦게 오는 거면. 근데 그렇게 늦게 와도 이제 해외 리테일샵이 풀리는 것보다는 빨리 오지만, 이제 막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거기서 막 왕창 살 필요는 없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거기서 막 눈 돌아가가지고 그웨트 사러 줄 섰다가 아줄 초콜릿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길래 이거 시판에 안 나오나 보다 하고 샀는데
한국판까지 나와버리고. 아니, 그러면 슈필에서 분위기가 약간 한국 게임 컨벤션 같은 데랑 분위기가 좀 달라? 어때? 일단은 사람이 한 5배는 많아. 그러니까 내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 시야에 한 느껴지기에? 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전체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로는 뭐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보통 하는 게 무슨 보드게임콘? 이렇게 해서 맞아. 코리아 보드게임즈가 관 하나 정도 대여하고 다른 업체가 한 2개 나눠가지고 총 3개 관 정도로 하는데 그 3개 관 다 합친 게 관 하나 정도 크기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관이 8개가 있으니까 와, 또 진짜 크네. 이번엔 또 심지어 작게 했대. 보통은 12개에서 13개가 아, 있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규모 자체도 차원이 다르게 크고 그냥 다양한 업체도 있고 분위기 자체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 되게 즐거운 약간 축제 분위기 그리고 다 나 같은 보드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흐뭇한 관광들밖에 없어. 막 보드게임 이만큼 들고 다니는 거라던가 뭐 커플들이 같이 보드게임을 왕창 사서 들고 다닌다던가 오, 그런 것도 잦고 그냥 뭐 이제 어디나 똑같이 뭐 남자는 이거 사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막 눈치 주는데 남자는 그냥 사고 이런 것도 많고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는 한국도 사실은 이제 보드게임 즐기는 문화 자체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는 좋았고 근데 약간 한국 콘은 실제 체험보다는 약간 구매 뭐라 해야 될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난 좀 받았거든. 난 가서 체험보다는 보통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도 그랬어. 거기는 구매만 하고 왔어. 거기는 약간 체험이 좀 더 잘 돼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슈필에는 보드게임 관련해서 액세서리 업체들도 진짜 많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과 관련된 약간 좀 동떨어졌다고 하긴 좀 그렇다. 테이블이라던가 그리고 피규어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고 도색 이런 거. 좀 더 다양한 보드게임의 영역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야, 직접 가면 해고할 필요 없이 배송비 안 내고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군. 그쵸. 근데 들고 와야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 슈필 말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젠콘을 와볼 생각은 없어? 젠콘 너무 가고 싶어요. 젠콘은 가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아커무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젠콘을 가야 되는 FFG가 거기 있으면 젠콘을 가야 되는데 젠콘 오자, 젠콘! 젠콘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도 아마 나만 가지 않을까. 근데 아마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젠콘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커모로의 진심이기 때문에. 젠컨하고 그 SN하고 이제 미국인들이 얘기하기엔 약간 양대산맥처럼 끼워넣고 싶어 하거든? 약간 그 느낌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규모는 슈필이 더 커. 근데 SN이 작지는 않아. 근데 내가 듣기에 그때 탐베3 얘기했었나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슈필은 오히려 그러니까 럭키식스가 느꼈던 거랑 다르게 오히려 슈필이 좀 더 구매에 치중돼 있고 살 게 많은 데라면 젠콘 같은 경우는 되게 체험에 그러니까 막 컨테스트 막 어떤 막 경쟁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것들 또는 막 어떤 체험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 위주가 되게 많대. 그러니까 이벤트가 많대. 이벤트 위주. 사람들이 와서 진짜 축제처럼 이벤트, 보드게임 이벤트를 즐기자. 이게 약간 좀 더 주목적이래. 그 두 개를 그나마 비교하자면.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또 뭐? 그리고 또 이제 동부에서 팩스 언플러그드라는 게 있어. 이제 이거는 좀 규모가 더 작긴 해. 근데도 이제 멀리 젠콘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동부에서 모여서 나름 여기서 또 크게 하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건 조금 더 체험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걸 좀 더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아직 젠콘을 안 가봤기 때문에 한국 체험만 기준 놓고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슈필. 아마 또 젠콘을 가보면 이제 슈필보다 젠콘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 오자! 미국 땅도 밟아보고. 미국 땅 그 해외 영업을 10년 넘게 했는데 미국 땅을 못 밟아봤어요. 왜 미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없죠? 아니 근데 여기가 사실 엄청 흔한 땅 같으면서도 오기가 힘든 게 멀어. 그래서 오려면 시간을 좀 많이 빼야 돼. 다른 데보다. 맞아요. 가는 데만 거의 하루. 오는 데 하루. 미국에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진짜? 없었을까? 이렇게 큰 땅인데? 그러니까요. 뭐 언젠가 올 일이 생기면 와 보는 걸로 그러면. 그러는 걸로.
나는, 뭐, 럭키스트 왔다 갔구나, 라고 인사 한번 멀리서 해줄게. 여긴, 아, 왔다고 만나러 가기 너무 멀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미국까지 왔는데 안 만나주는 건가? 저, 알바생 구합니까? 알바로 갑니다. 알바생 안 구해요. 진짜 냉정해, 사장님. 그러면,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게이머니까, 게이머로서 근래에 즐겼던 게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호불호 같은 게 있을까? 일단은 최근에 한 게임만 보면, 제일 최근에 했던 게임이 틸리툼인데, 이거는 안 살려고 했거든? 안 살려고 했어. 애초에 안 샀었어. 아니면, 한글판. 한글판. 근데 아는 지인이, 내가 이거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이거 완전 재밌다. 그래서 또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샀어. 그래서 바로 해봤지. 근데 아니었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불호? 이게 약간, 그호 작가 게임 비슷한 느낌인데, 그호 작가가 맞나? T 시리즈면 그호가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약간, 그호, 이 게임을 할 바에 그호나 로렌초를 하지라는 생각을 게임 하는 내내 했어. 점수 시스템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쓸데없이 점수가 크고, 좀 약간 전체적으로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좀 많이 별로다. 그리고 시몬의 게임이네. 시몬에 맞네. 로렌초랑 그호 작가 거 맞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서 차라리 로렌초나 그호를 해야겠다. 이 게임은 방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그다음에 프로모가 라크리모사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프로모. 프로모까지 띄워서 했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프로모가 없으면 잘못된 게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그래도 나한테 안 맞는 게임인데 프로모까지 없었으면 아마 타는 도중에 적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을 들 정도로 좀 많이 별로야. 난 많이 별로였어. 개인적인 취향. 왜냐면 게임 만들어놓고 프로모로 패치했네? 대체제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 그호랑 로렌초랑 비교했을 때 이 게임이 가질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 물론 뭐 보드게이머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 게임 할 시간에 이거 하지. 그러면 이 게임 할 시간에 이거 하지.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는 그게 좀 느껴졌어.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라크리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프에서 사와가지고 지금 한 5번, 6번 정도 해봤는데 입문 전략으로 룰마가 있다는 전제하에 룰마가 없으면 룰 공부하는 난이도 자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 근데 룰마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호호 정도에 되는 초급 전략에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카네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웨트 아르헨티나? 이거는 그냥 그웨트의 스피노프인 것 같아. 그냥 딱 그웨트의 틀을 스피노프? 잡고 살짝만 꼬아놨어. 조금만 다르게.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원래는 도착하면은 소를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기차역에 내 디스크를 올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게 배로 바뀌었다. 기차 대신 배? 그리고 기차가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종착역에 가는 길을 기차 타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요 정도 시스템 2가지 정도가 크게 바뀐 거를 제외하면 뭐 거의 그냥 그웨트랑 똑같다. 뭐 가오초라는 시스템도 어떤 거 할 것 같아? 고르라면? 굳이 고르라면 오리지널 그거랑 이제 아르헨티나 그거랑. 나는 굳이 고르라면 아르헨티나를 할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이미 확장이 하나 나왔고 그 확장까지 끼워서 할 만큼의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보니까 내 말은 무게 자체가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게임까지 끼면 아무래도 좀 무게가 조금 무겁지. 근데 이제 그건 확장으로 결국 나왔고 또 없이 하기엔 또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하나의 솔리드로 잘 돼 있는 아르헨티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2판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웨이트 2판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판 기준 그 철도 확장이었나? 맞아. 맞아. 확장이 하나 있는데 노르스 머시기. 북쪽 그것까지 끼워서 한다는 전제하로 봤을 때는 2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아르헨티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 보통 만나서 게임하는 그룹이 있어? 아니면 모임을 나가? 어떤 식으로 보통 게임을 즐겨? 보통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모임이 하나 있고 울산에 근데 요즘에 울산은 아무래도 보드게임 인구가 서울 다른 이제 지방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긴 아예 적진 않지만 굳이 좀 큰 데랑 비교하자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모임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모임 저 모임 조금 기웃기웃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지금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사실 하나 만들었다가 관리하기 귀찮아서 한참 방치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좀 있으면 아지트 아닌 아지트를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면 보드게임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해볼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걸 뭐라 그러더라? 보드게임 모임 난민. 그렇죠. 보드게임 많은 난민이 저 좀 받아주세요. 저 게임도 많고 룰 봐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 만들어. 원래 목마른 자가 우물 판대.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모임을, 저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임을 관리할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까지 약간- 하면서 모임까지 관리하려면 힘들지. 그리고 그거 있어요. 모임에 나갔을 때 내가 럭키식스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돼요.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좀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좋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망상에 빠질 때도 있고 연예인병인가요? 연예인병인가요? 연예인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농담입니다. 생각도 가끔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질문이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아직 몇 달려가야지. 개나 남았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계획,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 차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단 사업은 확장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보드게임 관련된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그거 개발을 하면서 신제품을 만들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지금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신사업 쪽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알바생 안 구하시나요? 알바생 시급도 이상한 거 얘기하면 괜히 안 되니까 알바생 안 구합니다. 양아치 사장님이야. 진짜. 알바생 안 구하는 게 왜 양아치 사장님이에요. 그럼, 풀타임. 사장님도 돈 벌고 먹고 살아야지. 아니, 커지면 구할게, 커지면. 사대보험 해주시나요? 사대보험 해야죠. 그럼 알바생! 파타임! 일도 있으시면서 왜 이러실까? 그랬잖아. 본업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하라며. 아니, 돈이 되는 거야. 이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짠돌이. 됐어. 많이 벌면 짠돌이가 아닐 텐데, 쫓겨 벌어서 짠돌이가 되었네요. 짠돌이. 많이 벌어서 알바 써줘. 알겠습니다. 예, 대기선에 서 있겠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명, 발음 너무 어렵다. 익명의 질문, anonymous question. 이거 아까 조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현재. 이거 내가 물어봐도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익명이니까 대충 뭉그러뜨려서, 그럼 보드게임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 여태까지? 아니, 지금, 현재. 오. 살만하다. 뭐 이런데.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오, 전문직보다. 전문직 수준은 조금 안 되지만 전문직 수준으로 내가 전문직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저씨. 얼버무리라니까 진짜 얼버무리네. 아니. 그래. 그러면. 매출. 매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은 넘고 3억은 안 돼요. 매출이니까 순수 이익이 아니라. 그쵸. 우와, 순수 2, 3억이면 나 돈을 바다에서 헤엄치지. 잠깐만. 그럼 직원들이 뭐 월급 주고 하면은 얼마 남아? 대충 계산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무슨 대놓고 물어봐. 그러면 내가 울산에 갔을 때 양심이 안 찔리고 밥을 얻어 먹어도 될 정도다 아니다. 밥은 사드릴 수 있어요. 울산 오시면 돼. 밥은 항상 제가 사드렸잖아요. 삥 뜯어야지.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놔야 삥 뜯고 안 미안하지. 공식적으로 안 해도 얻어먹으시면서. 원래 비양심적이라. 나 손님이야. 그리고 가야지 뻔뻔하게. 오세요. 울산 오시면 사드립니다. 울산은 외지니까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도 사주시나요? 항상 누가 오는데 어떻게 얻어먹어, 내가. 사줘야지. 예. 그러면 울산을 자주 가야겠다. 놀러 오세요. 오케이. 그럼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질문. 자, 저희가 길다. 어쩔 수 없어. 점심시간이지만. 자, 우리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면 찾아가겠어. 다음 릴레이 영상 추천할 사람. 저는 일단은 마음에 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마 또 흔쾌히 응해줄 것 같아. 짝사랑인가요? 우리 겜머님. 진짜? 왜? 갯머?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단톡방에서 처음으로 오프로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야, 너무 오프. 친해하는 거 아니야? 편해. 아니에요. 훌산 여수인데도 거의 지금 1년에 한 6번은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 말고, 이제 보드게임 게이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즐기면서 어떤 게임을 많이 즐겼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이 어떤 부분에서 즐거워서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기사 등등. 이제 아. 보드게이머로서의 게이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수에서 보드게임을 한다는 건 어떤 건가. 왜냐면 여수는 제가 알기로 울산보다 보드게임 인구가 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드게임 인구가 작은 곳에서의 보드게이머란 오케이. 와, 그래도 오늘 우리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반이나 했다고? 나랑 대화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아니요, 일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이나 써본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나랑 대화가 너무 재밌었네. 네. 그렇다고 하죠.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500뷰가 되면 그럼 겜머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근데, 아, 왜? 다른다고 치고, 준호님 거 아직 500뷰가 안 됐던데? 아, 준호님 영상은, 밤뷰, 아침뷰 합치나요? 합치죠. 아, 음악 있는 거 싫다고 그래서. 아,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어. 까다로워. 2개 올려야 되잖아. 2개. 인코딩 2번 해야 돼. 뭐 어때? 하면 되지. 내 싸굴탱이 컴퓨터로 윈도우 업데이트 한다고 중간에 한번 꺼지고, 4시간 했다, 인코딩만. 컴퓨터를 사면 되지. 부자잖아요. 알바 구하십니까? 하여튼, 일 끊어야겠다.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사업이 잘 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